네, 올해는 광주항쟁 45주년 되는 해입니다. 이제 거의 4반세기에 가까워지는데요. 오늘은 그 45년 전에 5월 그 참혹한 일주일 동안 배신자의 오명을 쓴 사람 두 분을 얘기해 보려고 해요. 이 배신자라는 게 무슨 광주항쟁 배신자가 아니고요. 최선을 다 자기 일을 다 했지만은 자신이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한테로부터 그들로부터 배신자의 칭호를 받고 괴로워했던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먼저 혹시 문용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좀 낯선. 예. 저도요. 사실 5.18 전체는 이렇게 관망하지만 이렇게 어떤 누구 특정의 사람을 그러니까 그는 그 호남신학대학 4학년이었고요. 그 당시에 광주에 있던 그 전교사, 그러니까 전투교사령부 상무대 교회에 심우하던 전도사였습니다. 근데 5월 18일 역시 광주의 진압을 보고 분노해서 시위대에 합류했고 또 5월 27일 마지막 날, 도청의 마지막 날 다른 시민과 함께 있다가 전사했습니다. 싸워 죽은 것도 맞습니다. 그날 돌아가셨군요. 예. 그런데 그한테는 좀 특이한 사연이 있습니다. 항쟁 와중에 이제 많은 무기가 들어왔잖아요. 뭐 카빈 총이며 LNG 들어왔는데 그 당시에 가장 가공할 무기는 도청 지하에 있던 TNT였어요. 다이너마이트. 이 양에 대해서 여기는 분분하긴 한데 거의 광주 시내 상당 부분 날릴 양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3년 전 77년도에 이리역 폭발 사고에서 사망자 59명, 부상자 1,300여 명, 이재민 10,000명이 발생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도청에 쌓였던 폭발물의 양은 이리역 사고의 2배였다고 합니다. 엄청나네요. 그게 터지면은 광주에 태반 날아가는 거였죠. 이리역 사건도 엄청났었잖아요. 그렇죠. 사실. 근데 그 폭발물의 2배가 2배. 광주 도청의 지하에 있었다고 해요. 그럼 그 폭발 말도 안 나네. 폭발물은 어디서 온 거예요? 그 화순 탄광에서 계엄군의 그 만행 이후에 흥분하고 또한 자각한 시민군들이 무기를 찾았고 이제 화순 탄광에 가서 다이너마이트를 구했고 그 화순 탄광에 이제 그 직원들도 거기 동조해서 싣고 왔어요. 광주도청까지. 근데 만약에 계엄군이 진입을 강행하고 절망한 시민들 사이에서 누군가가 같이 죽자라고 불을 당겼다면 정말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모르죠. 네,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렇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 문용동이라는 사람은 그 TNT의 뇌관을 계엄군 요원과 함께 제거한 사람이었어요. 혼자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문용동 씨는 군 복무 시절에 폭발물을 다룬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력을 잘 알겠죠. 또 그 경력으로 시민군 사이에서 폭발물 관리 업무를 맡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폭탄을 일부 들고 나가요. 도청을 나가서 계엄군에게 갑니다. 찾아간 겁니까? 예. 가서 이게 뭔지 아시죠? 이게 도청에 깔려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계엄군은 경악합니다. 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아챈 계엄군은 요원을 투입하게 되죠. 같이 가라. 그래가지고 내관 제거해라. 그때 같이 왔던 계엄군 요원은 거의 정말 초죽음이 거의 공포로 초죽음이었대요. 당연하죠. 발각되면 자기들이 했던 그대로 당할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근데 어쨌건 이 요원과 문용동 씨는 뇌관 제거에 성공을 해요. 그래서 광주 지하의 그 TNT들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거기까지 하고 이제 문용동 전도사와 그 계엄군 요원이 나와서 싹 사라졌으면은 아마 역사에 이름 남지 않는 프락지로서 남아 있게 남게 되겠죠. 말하자면 정체를 알 수 없는 계엄군의 프락치였다. 그렇죠. 정체를 알 수 없는 되겠죠. 끝났겠죠. 근데 이 문영동 씨는 헤어져요. 계엄군 요원하고. 당신은 가시오. 네. 난 남겠소 얘기합니다. 도청에 남겠소. 아마 군 요원도 황당했을 거예요. 아니 전도사님 여기 있으면 죽어요. 나랑 이런 거 알려지면 당신 죽어요. 아니 폭탄 제거할 때는 언제고 그걸 당신 또 왜 남습니까? 얘기를 했겠죠. 근데 문용동은 고개를 젓습니다. 실제 그의 행동이 발각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시민군들이 흥분해서 총을 겨누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위태로운 지경이 됐지만 문용동 씨 도청 안 떠났어요. 가족이 와서 나가자고 해도 그는 이렇게 말하면서 도청에 남았다고 합니다. 도청 앞 분수대에서 시체 32구를 봤습니다. 집에서 죽으나 위에서 죽으나 마찬가지입니다. 죽으면 태극기에 덮어서 묻어주세요. 도청의 마지막 날 이제 폭발물 뇌관 제거를 함께 동료가 있었거든요. 같이
그 동료와 함께 역시 이제 남았다가 마지막까지 있다가 나가다가 죽습니다. 총을 맞죠. 그 도청 지하실의 TNT가 계엄사의 공작으로 뇌관이 제거된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알려져 있죠. 근데 그 과정에서 이 폭발물의 오용 위험을 절감한 시민군들이 개입돼 있었던 겁니다. 광주항쟁 이후에 계엄군들은 어떤 자기들의 뇌관 제거를 자기들의 공로로 선전을 했고요. 그 와중에 문영동은 그 공작에 매수돼 가지고 배신한 시민군으로 몰린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하시다가 뒤쪽 보니까 사실 중간에 끼어들고 싶었는데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분이 정말 다른 취지로 했었던 건데 프락치로. 그러니까 당연히 몰릴 수밖에 없겠죠. 어쨌건 계엄군한테 가서 폭탄을 보여주고 이런 게 있어라고 얘기를 했고 요원과 함께 와서 제거를 했고 또 그걸 돌려보냈고 하지만 그런 남은 상황.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폭발물에 대해서 그걸 뭐랄까 마지막 보루로 생각했던 그나마 이거 있으면 무서워 못 들어오겠지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한테는 이 문용동은 뿌락치일 수 있었죠. 하지만 그 뇌관 제거를 함께 했던 시민군 관리반 동료죠. 그러니까 근데 그분이 생존했어요. 그분이. 그래서 그 진심을 증언을 했습니다. 아, 두 분이 총을 맞았는데 한 다른 한 분은 생존하셨군요. 예. 그래서 얘기를 했고 이제 그분의 일기도 공개가 됐고 문영동 씨의 그러면서 진심을 알려졌지만 그래도 그 의심을 많은 분들이 거두지 않았어요. 의심받을 만하죠. 하지만 그가 뿌락치가 아니란 증거는 결정적인 증거는 아마 그 자신일 것 같습니다. 뿌락치라면 도청에 남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도망쳤겠죠. 그러니까 뿌락치가 의심받아 마땅한 일을 감행했는데 그래서 계엄군이 당신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얘기했는데 그 자리를 피하지 않고 살 길을 외면하고 도청에 남았다면 그는 뿌락치가 아닐 것 같습니다. 훗날 그 공개된 일기에서 그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개인이건 사회건 국가건 이 만행들은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계엄군의 만행 앞에서 떨쳐 일어났던 한 전도사 그리고 그 앞에 쌓였던 시신들과 또 폭발물들 정말 공의로운 분노와는 또 다른 의미에서 야, 이 폭탄이 터지면 어떻게 되지? 폭발물의 위력을 아는 사람 입장에서 그는 상당히 고민했을 것 같아요. 막 쳐들어오는 MC 그 계엄군들의 총탄 소리 앞에서 그는 얼마나 고민을 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그는 혹시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어쨌건 그의 노력으로 인해서 모르겠습니다. 그 어떤 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거 있었으면 못 들어왔을 텐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쨌건 그분의 노력에 의해서 광주는 또 한 번의 위협 광주시 반이 날아갈 수 있는 위협을 넘긴 건 또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분에 대해서 뭐 그러면서 하는 분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모르겠어요. 이분의 행동에 대해서 그렇게 매도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 분 더 얘기하자면 그 전옥주라는 분 이름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죠. 네. 전옥주 씨는. 이분은 이 광주항쟁 때 마이크를 잡고 이른바 선전 방송하신 분이죠. 1949년생이시고 전남 보성에서 태어나서 그 80년쯤에 31살 뭐 이 나이에 이분이 무용학원을 차리려고 마산에서 일하고 있었다고 해요. 마산에서. 근데 이제 친척집 다니러 광주에 왔다가 계엄군의 만행을 보고 분노를 해서 마이크를 잡았죠. 원래 그 창을 배웠다고 합니다. 보성 쪽에 또 창 고향이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 소리가 튀었겠어요. 쩌렁쩌렁 울리면서 실제로 그 계엄군들은 그랬다고 해요. 저 문화방송 MBC 아나운서가 하는 거 아니냐. 듣다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저거 죽여버리자. 그러니까 팀을 짜가지고 그 저격하려고 시도했다고 해요. 그 정도로 어떤 시민들의 마음을 흔들었고 계엄군 속을 뒤집었죠. 전두환 게 가시였겠고요. 근데 그녀도 그 전옥주 씨도 그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해요. 계엄군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저격하려고 한다는 것 같다가 그분은 이제 그렇게 얘기하기를 그 당시 내 목소리는 목에서 나온 게 아니라 가슴에서 나왔고 도처에 잠복해 있는 무장 계엄군 때문에 차에서 내려 엄두를 못 내고 옷에 소변을 봐가면서 왜 무서우니까 나가면 총 맞으니까 동이 틀 때까지 방송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분이 제일 괴로웠던 순간은 시민들이 와 당신 목소리에 내가 듣고 참을 수가 없었다라고 집 밖에 나온 사람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때 되게 괴로웠대요. 내가 이거 잘한 건가?
내가 이렇게 한 게 그냥 가만히 있을 사람들, 보통 사람들의 인생을 바꿔버린 게 아닌가. 하지만 뭐 그들을 바꾼 게 어디 그녀였겠습니까? 정말 전두환이라는 초대형 악마였고 짐승 같은 만행을 저지른 계엄군들이었고 그에 맞서 사람들이 흘린 피, 곧 역사였겠죠. 근데 그녀는 바로 그 방송 때문에 그리고 그 시민들 때문에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여자가 뭘 안다고. 저렇게 말 잘한 거 수상한데? 저 여자 뭐냐? 무용학 원장이라는데 뭐 그렇게 말을 잘해? 그러니까 그 당시 광주의 분위기라는 게 조갑재 기자가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광주 항쟁은 반공민주화 이거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실 그 정도로 반공 이데올로기가 막 있었고 실제로 그 시위대 구호가 김일성 오판 말라가 항상 있었어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김일성 싫다. 김일성 오판 말라. 그래서 심지어는 저기 수상하다, 간첩 같다, 누구 파괴하고 그런다. 그러면 시민군들이 잡아서 네네. 뭐 자체 조사를 하거나 심지어 군이 넘기는 그런 상황도 있었다고 해요. 아, 의심되는 사람을. 뭔가 너 좀 이상한데? 쟤 막 부수고 막 그러고 이상하다. 그리고 선동하려고 그런다. 당신이 뭐야? 그러니까 전옥주 같은 경우도 잡혀요. 체포돼요. 시민들한테. 아, 전옥주 실제로. 씨도. 5월 22일 날 체포가 돼요. 시민들한테. 그러니까 시민들이 당신 뭐야? 어디서 왔어? 그러니까 그 이제 친척 집까지 같이 갑니다. 가서 얘 누구고 확인한 다음에 이제 풀려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체포돼 가지고 곤욕을 치렀잖아요. 하지만 계속 그녀는 방송을 합니다. 그런데 5월 25일 날 그 독침 사건이 발생을 해요. 이게 뭔 사건인가 하면 갑자기 시민 하나가 이제 독침 하면 쓰러져요. 그러면서 한 명이 그걸 상처를 빱니다. 근데 그 사람도 꼬르륵 넘어가요. 그러면서 독침이 나왔다. 그 당시 독침은 그 방공 드라마에 항상 나오는 북한 간첩의 무기였죠. 그래서 간첩이다. 드디어 간첩이구나 하면 사람들이 웅성웅성 이제 그 동요하고 실제 마른 수가 돌아갔다고도 해요. 이건 정말 북한이 개입하고 있구나 생각을 해서. 근데 나중에 맞은 놈은 사라졌고 그 같이 빨다가 꼬르륵 한 사람은 병원에 갔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냥 거짓말했습니다 얘기하는데 이것도 계엄군의 공작이란 말도 있고 실제 엄청난 정보 요원들이 풀려 있었으니까 시민군 사이에 이 독침 사건은 지금 진상이 규명이 아직 안 됐나요?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 허위였다는 거죠. 허위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근데 그 전옥주 그 와중에서 전옥주가 체포가 돼요. 그러니까 간첩으로. 한 명이 이제 그 전옥주 주장에 따르면 한 명이 저 간첩이라고 지목을 했고 전옥주 보고 근데 그 독침 사건 이후에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분은 가해자 지목에다가 잡혀갑니다. 그리고 그때는 시민들 체포가 아니고 넘겨져요. 군인 쪽에 보안소. 시민들이 넘긴 겁니까? 근데 전옥주에 따르면 그부에 따르면 이제 그 지목했던 사람이 후에 알고 보니까 정보 요원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와중에 이제 갑자기 사라진 거죠. 우리가 아는 그 광주항쟁의 마지막 목소리, 우리를 잊지 마 주십시오. 그 목소리 전옥주가 아닙니다. 다른 분이에요. 그때쯤 그녀는 아주 혹독하게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너는 북에서 온 모란 꽃이지 뭐 이러면서. 근데 문제는 후일 그녀가 다시 광주에 나타났을 때 또 오해를 받습니다. 너 광주 마지막 날 왜 없었어? 아이고. 너 그날 왜 사라진 거야? 너 계엄군 스파이였지. 그러니까 허파가 뒤집힌다는 표현도 참 안 모자랄 것 같아요. 그 당시 전옥주는 그랬습니다. 내 상식으로는 군인들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됐다. 이게 간단한 이유였어요. 그녀를 움직인 가장 초보적인 이유입니다. 도청합 분수대에서 시체 32구를 봤습니다 했던 문영동 씨의 고백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문영동 씨가 죽음을 결심하고 또 그녀가 목숨을 걸고 항쟁에 뛰어든 이유입니다. 그들은 정말 보통 사람들이었어요. 아무 뭐 하다못해 어디서 의식하게 받은 적도 없고 어디 운동 리더도 아니었고 하지만 군인이 민간인을 죽이고 짓밟는 그 참상을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옳은 일을 했습니다. 오해를 받고 목숨 위협을 받고 심지어 간첩으로 몰리고 뿌락지 의심 받으면서도 다시 마이크를 잡았고 폭발물의 위력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자기 동지를 살리기 위해서 역으로
동지에게 죽을 각오를 하고 계엄군 쪽으로 갔고 그들을 끌어들여서 폭탄 뇌관을 제거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도청에 남았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보통의 인간이 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위대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급작스럽게 또 불친절하게 아주 살벌하게 날아든 역사의 초대장을 그들은 그렇게 받은 거죠. 온몸으로. 네, 너무 무거운 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번에 그 국회 계엄령 때 내란 때 그때 나서신 분들 참 저는 그때 얘기했거든요. 아니 계엄 떨어지면 당연히 나가야지. 근데 이제 저도 나갈 너무 짧았어요. 그게 빨리 끝났지만 하지만 그때 그 짧은 시간에 달려가신 분들처럼 또 그때 다시 무슨 일이 날지 몰랐죠. 그런 무모한 역사의 초대가 당도했을 때 과연 제가 자신에게 나갈 수 있겠다. 장담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초대에 분연히 응한 분들 아무것도 아니고 뭘 했다고 칭찬받기도 어렵고 평생 고생에 휘말릴 수 있는 그런 그 형극에 과감히 나선 분들이라는 거. 그분들은 세상 그 어느 위인보다도 어느 걸출한 혁명가보다도 용감했던 사람들이라는 거. 그건 기억하고 싶습니다. 존경하고 싶고요. 두 분의 명복을 빕니다. 내일 저는 광주에 갑니다. 저희는 늘 역사를 이렇게 되돌아보잖아요. 근데 이 역사에서 사실 이런 전쟁과 뭐 혼란이나 이랬던 시대에는 억울함을 넘어서 너무 폭력적인 상황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짚어보는 건데 반복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왜 우리는 이걸 이렇게 되짚어보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솔직히. 뭐랄까 이분들은 정말 자기 일을 한 건데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한 건데 해야 될 일을 한 건데 이게 또 그 상황적으로 오해를 받는 건 있었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인 게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생각할 때 저는 그 항상 얘기하는 게 좀 최소한 이번에 그 뽀빠이 아저씨가 죽었잖아요. 네. 예. 사실 그 당시 회계랄까 어떤 재단의 회계 같은 건 되게 엉성했었고 누구도 걸면 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뽀빠이 아저씨가 뭐 정말 무고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취재가 있은 다음에 KBS 취재 있은 다음에 그분 인생은 완전히 망가지죠. 망가지고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 되죠.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의심을 해보자. 그리고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사람이었고 또 누구를 위해 헌신하는 게 있었다면 그분 때문에 도움받은 게 있었다면 최소한 그 반대 상황을 접할 때 아이고 배신당했네가 아니라 한 번은 더 생각을 하고 왜 그랬을까 그분이? 라고 한꺼풀을 가지고 보면 어떨까? 한국 사회가 그렇겠지만 지금은 너무나 어떤 특정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했네? 너는 XX. 너무 심한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나 이제 전옥주 씨 같은 경우는 그런 편견의 희생자였죠. 여자가 저렇게 말을 잘해? 저렇게 용감해? 저렇게 쩌렁쩌렁하게 할 수 있어? 저렇게 뭔가 훈련받은 것 같은데 저 목소리 저거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라는 되면서 결국은 그런 누명을 썼고 결국은 그렇게 인생이 망가질 만큼 괴롭당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두 분의 명복을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그리고 5.18 광주를 시기 때 돌아가신 분들 저도 모든 분들의 명복을 다시 빌고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